안녕하세요. 동의보감 한의사 이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기침이나 가래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기침 가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의보감 해수문의 내용을 참고를 했고요. 이 해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해는 기침을 의미하는 해가 있고 이 수는 한자적으로는 기침이긴 하지만 이 동의보감에서는 가래라는 의미로 쓰여 있기 때문에 기침과 가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침과 가래에 대해서 해수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조신수다입니다. 이것은 이른 새벽에 기침 가래를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렇게 이른 새벽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자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시간대에 기침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정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침 가래를 하게 되는 것들을 조신수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우리 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그러한 증상이 기상시에 많이 심하게 발현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기상시도 수면 중과 비슷하게 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증상들이 많이 악화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중식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장에 음식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 당연히 소화기 쪽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도 기침 가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뭐 저녁 식사나 야식을 좀 절제하고 좀 조금씩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반일 수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반일 혹은 하반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상반일 같은 경우는 오전을 얘기합니다. 오전도 마찬가지로 하루 중에서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면 중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오전까지로 해서 노폐물 증상들이 많이 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침 가래가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위중유화가 있습니다. 위장에 불의 속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위에 화가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노폐물의 특성 자체가 뜨거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열이 많은 음식을 먹었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중입니다. 몸이 무겁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얘기들은 제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내 몸이 뭐 기상청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비가 오면 날이 흐려지면 습도가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골절 번동 해서 골절은 이제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열감이 있고 아프게 된다 해서 이제 관절염, 관절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혹은 발에 보면은 이제 무지외반증처럼 엄지 발가락이 변형이 온다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뭐 발목 관절이 시큰하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라든지 고관절 골반이 많이 아프다라든지 뭐 척추 관절 어깨 관절 뭐 손목 관절 턱 관절
여러 가지 관절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지중착입니다. 네, 사지는 팔 다리인데요. 팔 다리가 무겁다. 아까 전장에서 나왔던 신중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 팔다리는 한의학에서 소화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에 노폐물이 있게 되어서 이렇게 팔다리가 무겁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음을 했을 시에 연체동물처럼 팔다리를 흐느적흐느적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사지중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유한입니다. 이제 이 한이 이제 땀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다한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몸 안에 노폐물이 많게 된다면 이렇게 평소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증상 보겠습니다. 마지막 증상은 소변 분리입니다. 이제 소변을 보는 증상이 이롭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증상으로서 빈뇨라든지 잔뇨감 아니면 방광의 염증이라든지 요실금은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뇨통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색깔이 좀 탁한 색깔로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변을 보는 전반적인 증상에 있어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만성 기침 가래가 이렇게 조신 새벽에 많이 발생을 하거나 상반일 오전에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쪽에 그 음식 노폐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위장에 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감, 몸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골절 변동, 관절염, 관절통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중착, 팔다리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유한, 땀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분리, 배뇨 시에 불편감들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씩 같이 세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만성 기침 가래와 관련된 동의보감 문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침 가래뿐만 아니라 여러 노폐물 증상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제가 강조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와 운동과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노폐물 증상 그리고 기침 가래를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